네, 강지원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강지원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증시 흐름을 보면은 이번 주 약세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흐름 역시 또 안 좋았죠. 네, 어제도 이제 계속해서 유럽 증시나 미 증시 모두 다 약세로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이 둔화된다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소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다만 이제 어저께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증시와 프랑스, 영국 모두 0.5% 전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스페인 증시 정도가 이제 1%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어서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 섹터가 약세를 띠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둔화세가 이제 시장에서 좀 짓누르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대선이 이제 다음 달 초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걸 앞두고 이제 지지율이 사실 그 전까지는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좀 이기고 있었는데 이 격차가 지금 역전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흐름까지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수의 하락세가 좀 더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0.95%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과 S&P 지수는 0.43%에서 0.6%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나 S&P 지수에 비해서 다우지수가 좀 더 강세를 띄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어저께 알코아라든지 세브론텍사코 같은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에 대해서 하락폭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쉐보론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제 세브론텍사코 같은 경우는 유가 자체가 좀 올라가야지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이제 기대치 자체가 낮아진 상태인데 어저께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지만 4분기의 전망 자체를 좀 약화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브론텍사코 같은 경우 실적 발표의 기준치를 상회한지도 확인해야 되지만 4분기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향후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가치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최근에 이런 조정을 두고 이제 약세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동안 너무 좀 낙관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좀 균형을 찾아가는 정도다. 이렇게 좀 시각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단기 박스권 장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전망을 제가 볼 때 차트 먼저 기술적인 분석의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지수를 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올해 6월 달을 바닥으로 인식이 되면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즉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9월 달 FOMC 회의에서 QE3가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인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족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고 앞서 QE3가 발표됐을 때의 시가 자리는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430포인트에서 1465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폭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1410포인트 전후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1410포인트를 많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정에 대한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미증시를 살펴볼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나중에 이 박스권이 지켜지게 될 경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언제 나타낼 수 있는지가 결국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이제 3분기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가 마무리가 되는 어느 정도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게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관련된 이 유로조 문제, 이 불확실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지방 정부 선거가 10월 21일 날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서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은 이 역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모멘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9월 14일 날 QE3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QE3 시행 이후
미국에서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되는 것이 이제 11월 초부터가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요인들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미 대선 역시도 11월 3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이때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미 대선도 이제 발표가 끝나고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만큼의 의석수를 차지한지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던 재정 절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려감이 증폭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 자체가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런 좀 어려운 장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제 미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반면도 있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팽팽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불확실성이 좀 거치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일부 좀 종목 중심으로는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균형적인 좀 시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 좀 중요하게 체크하셨어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늘리는 그런 흐름까지가 전개되어야지만 미국에서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살아나가지 미국 시장 역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된 것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경기 확장세는 완만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역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소비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여전히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좀 더딘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의 개선은 아직까지 좀 미지수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세계 경기 자체가 좀 전망 자체가 좀 하향 조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미 앞전에 경고했던 부분이었고 결과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품 시장에서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급등락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돼서 91분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 상품 시장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이번에 물론 8% 실업률이 8%에서 7% 후반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의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다음 달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전문가님 방금 올라오고 있는 속보를 보니까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2단계나 내려잡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스페인 쪽에서 좀 결정을 하는데요. 전면적인 구제금액을 신청하는데 조금 더 압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은행들에 대한 부실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스페인의 국제 발행 10월 말에 이제 만기 도래되는 채권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방 선거 때까지는 버티자라는 모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S&P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부분은 스페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좀 더 조기에 신청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긴 했지만 앞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스페인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S&P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구제금융을 좀 신청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쪽에 좀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역시 또 하락 쪽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어저께 시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의 급락
플러스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둔 경계간까지 확대가 되면서 수급 전반적으로 좀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1950포인트를 하향 이탈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옵션 만기라는 그 이벤트와 그리고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옵션 만기일날을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좀 제한적으로 출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를 좀 인하한 쪽으로 시장의 대부분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금통위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미국에서의 양적 완화라든지 일본에서의 추가적인 자산 매입 규모를 발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에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9월달 금통위에서의 금리 동결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주식으로도 물론 들어왔었지만 주식보다 채권으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채권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여부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까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주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역시도 박스권을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박스권을 하향 이탈한 만큼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지수대 자체가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하기 전에 형성되었던 지수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리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시켜 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S&P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 같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를 발표하기 전에 가격대에서 오늘 어저께 대부분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는 그 이하로 살짝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보다 조금은 더 과매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스권의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는 박스권의 흐름이 1975에서 80 사이에서 상당 2010포인트 정도를 나타내는 박스권이었는데요.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권 한 단계 정도 레벨 다운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박스권은 1940에서 이제는 1975에서 80이라는 수치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194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940포인트를 이탈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약간은 시장에서 과매도가 나오게 될 경우는 1930포인트 전후까지는 살짝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먼저 선조정을 보인 반면에 중소형주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할 경우 오히려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중소형주,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의 섹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양적 완화가 발표되기 전에 지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왔던 7월 말에서 8월달 사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작았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보다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물량 대부분도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 21선을 살짝 이탈해서 마감이 되는 흐름인데요. 이 21선을 이탈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이제 이번 주 안에 다시 21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중소형주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오늘 21선을 완전히 하향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21선 그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쌍봉으로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21선이 지지가 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향후 좀 향박을 예측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박스권 코스피는 하단이 좀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금리 결정 나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심이 대형주로 넘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앞서도 제가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격적인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모멘텀을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박스권 다시 기존의 박스권
말씀드렸던 1980선에서 2010선이라는 이 가격대를 회복해 주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 기간을 회복해 주는 시간이 빠르면은 10월 중순 이후가 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목표치로 잡고 있는 2010포인트도 한 그 정도 선이면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중기 상승 목표를 잡고 할 때 이제 대형주를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해서 과연 이 목표치가 언제쯤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볼 때는 이제 최대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모아서 중대형주는 그때 이제 수익 실현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은 어떤 좀 전략을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어떤 섹터 관심 가지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앞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중국 증시가 오히려 11월 달에 이제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중국 증시 역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요 근래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고 중국 증시로 인해서 하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을 가질 업종 중에서는 우선 옵션 만기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살짝 피하고 오늘 중소형 중국 관련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SNC 엔진 그룹이라고 중국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 자체가 중국 기업인데요. 국내에 상장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한국 고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일부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장 폐지라는 그런 여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 역시도 시장에서 주가 수익 비율을 따진다면 3%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기 보고서가 비적정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 무근으로 적정하게 발표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도록 해보면요. 네, 전문가님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 좀 잠깐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초기와 그리고 자동차 기어 부분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가격 전략 잡아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앞서 반기 실적 보고서 비적정서이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급락했던 부분은 어저께 이제 강하게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회복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오늘 매수를 한다면은 2,885원에서 61선이 위치해 있는 2,850원 전후대를 매수 구간대여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로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대 압박을 받게 되는 3,500원을 목표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로서는 2,550원 정도를 잡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가 못 가는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좀 짧게 단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만 좀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일정 전략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모닝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